한밤중에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면 그 틈새로 기묘한 속삭임이 퍼져나갑니다. 한밤중에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전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억울한 원한을 품은 염원들,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산상들,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악몽의 세계로 발을 들여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번 들어서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끔 전철이나 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으려는 존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의 병을 앓고 있고 환각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환각이 아니라면 10년 전의 이야기. 당시 나는 대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일 신입생 환영회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다녔다. 그럴 때 같은 서클에서 만났던 녀석이 있었다. 꽤 잘생기고 말도 잘하지만 지나치게 겸손한 녀석으로 금방 친해졌다. 지리 대학교 근처고 혼자 살아서 거의 매일 들락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 콩기라고 자주 불렸다.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던 와 콩기라고 불렸고 난 싫지 않았다. 실제로 나와 A는 동아리 내에서도 1인으로 술취량이 강해서 마시는 양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한다. A는 잘생기고 눈에 띄는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모두의 중심에 있었지만 가장 친했던 나도 필연적으로 중심에 있을 때가 많았고 여자와의 관계도 좋았다. 그렇게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마침 2학년으로 막 올라갔을 때였다. 당시 A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그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야, A가 이상해. 지금 집으로 좀 와줘. 마침 술자리가 한창이어서 귀찮았는데 사정을 물어도 무조건 와야 한다는 말에 서둘러 술자리를 빠져나와 A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책상 위에 누워있는 내가 이상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다. 지이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청주와 소금 같은 것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솔직히 이것만 보면 취한 A가 술에 취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 것 마냥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정말 최악이었던 건 사방에 진도 많은 오줌 냄새였다. 책상과 방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A의 소행인에 틀림없었다. 말을 걸어도 전혀 가능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춤을 계속 추고 있었다. 울고 있던 그녀에게 사정을 물었더니 원래 A의 집에 놀러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A의 집에 가서 인터폰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갑자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잠겨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내가 본 것과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어 A는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적어도 1시간 이상 춤을 계속 추고 있었던 것이 된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녀석은 아니었지만 나는 게이가 약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진정시키고 아마 이 녀석이 마약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할지 모르겠지만 몸이 중요하니 구급차를 부를 거야 라고 설명했다. 그녀도 동의하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기로 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의 상태는 전하지 않았지만 이송하려고 할 때 A는 엄청난 기세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왔다. 꽤 소란스러워졌다. 나도 함께 경찰에게 취조를 받았고 약물 사용까지 의심받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의 몸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3일 정도 후에 A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의 기억은 거의 없는 듯 과한 것 같아 나는 어색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안심한 나는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것을 본 거야. 드디어 알코올 중독자가 됐구나 하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그날부터 A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멍하니 있는 일도 많아지고 벽을 보고 멍하니 얘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락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둘러댔고 나중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으니 연락할 때까지 오지 말아 달라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솔직히 꽤 속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니 걱정하는 것도 바보 같아서 나도 일부러라도 연락이 올 때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A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와줘.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바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술과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안에는 변해버린 A가 있었다. 말라 비틀어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A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놀란 나에게 A는 못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다. 첫 발작이 일어나기 3일 전쯤 A는 친구와 함께 챔친에 갔었다고 한다.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고기를 굽다 보니 불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고 화로 안에 나무를 치우자 다량의 동물의 털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한다. 기분이 나빠져서 다 치우고 화덕을 다시 치웠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리나 학교, 차 안에서 갑자기 그 동물의 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냄새가 나면 반드시 시야 끝에 눈과 코가 없는 입만 있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보였고 그 여자는 입만 시죽거리며 A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게 보일 때마다 점점 다가왔다고 한다. 뭐야, 완전 환각이잖아 라고 생각한 나의 태도를 알아챈 듯 A는 어쨌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자 A는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구급차로 이송되기 전다. A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 속에서는 A의 수호령이라 자칭하는 노인과 만났다. 노인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는 옛날에 조상에게 죽임을 당한 여자다. 그녀는 죽은 후에도 원한으로 조상을 괴롭혀왔지만 내 혈족이 앞으로 그 땅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 원한을 끊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A가 탱크에서 우연히 그 땅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인과가 다시 생겨났다는 것이다. 노인은 이대로라면 너는 고통받다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게 싫으면 내일 지정할 시간에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중기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했다. 설명을 다 듣는 순간 A는 잠에서 깼다. 실제로 그 여자를 자주 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키는 대로 실행했다. 그런데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 기억이 없다고 한다. 나와 여자친구가 온 것도 구급차에 실려간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가 겪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A는 그 여자가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A는 그 여자가 분명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아왔는지 너도 알아야 해. 내 주변 사람들도 괴롭힐 거야. 내가 말한 걸 꼭 실행할 거야. A가 왜 자신이 대상이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 여자는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 인과가 생겼다. 이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계속 너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는 그 여자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극심한 우울감과 죽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A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죽임을 당하는 느낌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울면서 그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유일하게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은 잠을 잘 때와 가끔 꿈속에서 조상의 조언을 따라 행동할 때뿐이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계속 술을 마시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실현할 때마다 기억이 사라져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무서웠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A는 난 미치지 않았어. 지금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환각이 아니다. 그 여자가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있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겸언해 가려고 생각 중이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난 이걸 전하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A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A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대학에서도 큰 화제가 되어 나는 술자리 같은 모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꽤 자주 견문안을 갔었고 매번 A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A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A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와서 대학을 그만두고 시골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A의 집에 개인 물건이 남아있었기에 이사하기 전에 가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A의 부모님도 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A의 책상 위에는 나와 친구들과의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그걸 보니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바베큐를 하던 때의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6명이 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진 속에는 눈과 코가 없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희미하게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A가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 후 특별히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을 하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왠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수수께끼 같지만 그때부터 거리에서 허공을 향해 말을 거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10년이 지나서야 이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지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계기는 서억삼 알게 된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영내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내사는 평범한 아줌마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10년이 넘은 이야기를 왜 이분에게 하려고 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자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나쁜 것에 홀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수호령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믿기 힘든 진실을 들려주려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계기나 카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만약 그것이 끈질기고 나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어. 그런 길로 들어가면 수행을 통해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힘들고 험난한 길이야.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불운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 그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을 거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무정한 일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처럼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한 일들이기에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경고는 나에게 짙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야 해. 나는 그녀의 말이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오늘 밤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염원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전해주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함께 짐장감 넘치는 순간을 점원해보세요. 한던춘이의 울음소리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어두운 밤에 다시 만나요.